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말년운이 참 힘들고 어렵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 말년운 나이가 들면서 돈복 재물복이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운기가 좋은 그러한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만 말년운은 그러면 몇 살부터냐? 사실은 이제 옛날에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보통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50을 넘기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60만 넘겨도 장수했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년을 하면 한 60대 중반, 70대 넘어간 이후를 말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주에서는 60대 이후를 말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갑, 환갑이 60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갑이라는 것은 한갑자가 돌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한갑자가 돌고 난 이후 그러니까 환갑이 지난 이후부터라고 실질적으로 그걸 말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 재물복이 좋아서 말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왕이라는 것은 신강한 사주인데, 시주는 연월 일시해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재성, 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소 사주에 재물이 많은데 신약해서 이때 용씨는 그래도 이구사주에 60대 대운에서 이 비겁이 좀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비견겁제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도 말년운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신강하면서 시주에 식상과 편재가 이렇게 뭐 물론 정제가 있어도 되지만 식상과 편재가 같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자기 사주의 기운이 강한데 이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태어난 시간을 나타내죠. 그때 재물, 재성운이 있는 경우를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혹시 관심 있고 정말 내가 말년복이 좋아서 돈복이 들어오나 그러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주팔자는 연월 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생,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게 사주팔자죠.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해서 한 주마다 두 글자씩 있어서 결국은 이 여덟 글자가 팔자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만 보면 뭐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이 정도 한자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은 뺐습니다. 연은 이제 일반적으로 띠를 나타내기 때문에 띠는 뭐 모든 띠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띠는 뺐습니다. 자, 월을 보면 을사월, 그리고 일을 보면 병술일, 그리고 시간은 경인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일반적인 사주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뒤에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이런 형태를 띄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태어난 날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월도 목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난 달도 병술해서 술은 이제 화고라고 고장기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 술도 건조한 토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목과 또 사화가 걸록이고 또 시주에 보면 시간이 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신강하다고 보고 이 시주에 보면 천간에 경금 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돈인데 이렇게 지금 연월 일에는 재성 돈이 없다가 이 태어난 시간에 돈이 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주로 나이 들어서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다른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연운, 초년운, 월은 20대, 일은 40대, 그러니까 50대까지죠. 그리고 시는 60대 이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태어난 날의 기운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같은 이런 붉은색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본인이 태어난 날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월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걸록월에 태어나서 이 화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정인도 있고 여기 편인, 식신. 그러면 여기서 꼭 내가 병인, 뭐 병화 이게 아니어도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일간인데 이렇게 정인도 있고 비견도 있고 편인도 있고 그러면서 이 지금 시간에 이렇게 편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말년에 돈복이 들어온다 이 소리입니다. 즉 말년은 언제냐? 60대 이후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요즘은 물론 이제 60대 중반 이후를 말년으로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60갑자가 한 바퀴 도는 이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갑 이후 그때를 말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편제라는 글자가 시간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아래에 이 편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에 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래에 있어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위에 편제가 있을 때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편제, 그럼 나는 정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정제는 아무래도 편제보다는 그릇의 크기가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편제라는 것은 일종의 횡재수를 나타내요. 뜻하지 않은 횡재수기 때문에 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60대면 이제 부모님은 뭐 한 9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전에 젊을 때 40대, 50대 열심히 일해서 어디에도 땅을 사뒀는데 갑자기 뭐 땅이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게 다 편제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뭐 몇 배로 뛴다든지. 근데 정제라는 것은 내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건데 사실 60대 이후라고 하면 돈이 들어와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물론 뭐 대기업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하는 신분 아니면 자기가 사업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60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돈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제라는 것은 월급, 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편제가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자를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태어난 날의 일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한자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날의 일간과 비견 겁재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간에 편제가 있을 때 물론 지지의 시지라고 하는데 이 시지라는 것은 시간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이렇게 일간, 비견, 정인, 편인들이 있으면서 편제가 태어난 시간에 이렇게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돈복이 있다. 물론 위아래로 편제, 정제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편제끼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쨌든 이 태어난 시간에 편제가 있는 경우는 말년에 돈복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제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때 또 다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태어난 시간이 어쨌든 이 연, 월, 일에는 없었는데 이 시간과 이제 시지 양쪽의 위아래로 이렇게 편제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을 때 일단 대박은 돈복이 들어온다. 뭐 간단하죠. 지금 뭐 어렵게 제가 설명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시 한번 천천히 듣고 본인들의 그 사주 만세력을 보시면 앞에서 연월 일에는 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 아니면 시지에 편제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말년에 돈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년운이 좋고 말년에 돈복이 들어와서 횡재운이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다른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